소크라테스 기원전 469년 기원전 399년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다진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저술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의 사상은 제자인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주로 전해진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 도덕, 진리, 지혜와 같은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철학적 탐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평범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 청년 시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했으나 특히 철학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화려한 외모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아테네의 시장과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사람들 스스로 진리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이오틱 계산파술로 알려진 대화법을 통해 상대방의 내면에서 진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히 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으로 상대의 사고를 자극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미검토된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자기 성찰과 지혜를 중시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겸손한 고백은 참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을 드러낸다. 그는 객관적 진리의 존재를 믿었으며 이러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에 집중했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행동이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며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그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윤리적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매진하게 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철학적 활동이 아테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의 의견에 맞서기보다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고수했다. 그 결과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독배동미나리 주스를 마시는 형벌을 받았다. 많은 제자와 지지자들이 그의 탈출을 권유했으나 소크라테스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했다. 그의 죽음은 철학적 신념과 양심을 끝까지 지킨 행동으로 평가되며 진리와 정의를 위해 희생한 위대한 철학자로 남게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인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철학은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서양 철학의 뼈대를 형성했다. 그는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까지도 윤리학, 정치철학, 교육학 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그는 단순한 이론적 사상가가 아니라 철학을 삶의 방식으로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의 대화법은 현대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의 질문 방식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탐구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의 삶에 대한 성찰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오늘날 그는 여전히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진리를 탐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흔히 마이오티크로 불리는 이 기법은 대화, 상대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독특한 철학적 접근법이다. 마이모틱스는 삼파술이라는 뜻을 가지며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역할을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내재된 진리를 끌어내도록 돕는 삼파로 비유했다. 그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전제와 논리를 파헤쳤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확신을 흔들고 진리에 가까운 답을 스스로 찾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답변을 제공하는 대신 대화 참여자의 사고 능력을 자극하여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신성을 모독하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이나 정치적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적 원칙에 따라 진리를 변호했다. 재판 중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이 무지의 상태를 인정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진리와 정의의 갈등을 상징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판단이 항상 정의롭거나 진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라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겸손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의는 단순한 무지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 관점을 바탕으로 대화 상대의 잘못된 확신을 비판하며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고정된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도록 자극한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넘어 현대 철학과 사상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대화와 질문을 사용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도덕적 삶의 중요성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강조한 그의 사상은 윤리학과 정치 철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적 철학적 탐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탐구하도록 유도했다. 그의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묻는 깊은 철학적 질문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성찰하도록 독려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자아 탐구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의 기초로 작용한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철학에 헌신했다. 그는 화려한 외모나 부를 추구하지 않고 간소한 삶을 살며 공공장소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의 철학적 활동은 많은 추종자를 얻었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아테네 사회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그는 도망치지 않고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는 그의 철학적 신념과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걸었던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여성과는 그의 시대의 전통적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탐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저작에서 여성도 지도자로 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드러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크라테스의 구체적인 여성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록된 바가 적어 그의 사상은 종종 후대의 해석과 논쟁의 여지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그의 제자 플라톤을 통해 전해졌으며 플라톤의 저작물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와 철학적 논의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윤리학, 정치 철학, 인식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